밤에 3번 이상 화장실 가시는 분, 지금 이 영상 절대 끄지 마세요. 제가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20년간 수면과 배뇨 리듬을 연구해온 강지윤 의학박사입니다. 그동안 제가 만난 수천 명의 시니어분들 중에서 야간뇨 때문에 고생하지 않는 분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이분들 대부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는 건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이 지금 이 순간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신호예요. 균형이 무너졌다는 경고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경고를 무시하고 그냥 참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계단에서 넘어지거나 낮에 운전하다 졸음 때문에 아찔한 순간을 맞이하거나 혈압이 오르고 당뇨가 악화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밤 11시쯤 잠들었는데 새벽 1시에 깹니다. 화장실 다녀와서 다시 잠들려고 하는데 잠이 안 옵니다. 뒤척이다 겨우 잠들면 또 3시에 깹니다. 다시 화장실 갑니다. 5시에 또 깹니다. 그렇게 아침이 되면 머리는 천근만근 무겁고 온몸은 쑤시고 아픕니다. 아침 식사 후에 졸음이 쏟아집니다. 낮에 TV 보다가 꾸벅꾸벅 졸고 손주들이 놀러와도 집중이 안 되고 저녁이 되면 몸은 피곤한데 머리는 맑아져서 또 잠이 안 옵니다. 이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여러분의 몸은 점점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이 모든 게 단 하나의 습관으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기지 않으시죠? 저도 처음엔 믿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정말 효과가 있을까 싶었어요. 바나나입니다. 그냥 바나나가 아닙니다. 따뜻하게 데운 바나나 한 개가 여러분의 밤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바나나는 밤에 먹으면 안 좋다고 들었는데요. 당이 많아서 살찐다고 하던데요. 소화가 안 된다던데요. 다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그 상식이 여러분을 밤마다 화장실로 보내고 있는 겁니다. 따뜻하게 데운 바나나는 차가운 바나나와 완전히 다릅니다. 30초만 전자레인지에 돌린 바나나가 여러분 몸속에서 어떤 마법을 일으키는지 아십니까? 이 바나나가 뇌에 신호를 보내서 밤에 소변을 만들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신장에게 나트륨을 배출하라고 지시합니다. 방광 근육을 이완시켜서 더 오래 참을 수 있게 만듭니다. 제가 지난 20년간 이 방법을 수천 명에게 권했습니다. 놀랍게도 10명 중 8명이 일주일 만에 효과를 봤습니다. 밤에 4번 깨던 분이 2번으로 줄었습니다. 한 달 후에는 한 번만 깨거나 아예 통잠을 자는 분들이 속출했습니다. 67세 정순자님은 이 방법으로 3년 동안 고생하던 야간뇨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72세 김명자님은 밤에 5번씩 깨던 게 이제는 한 번만 깬다고 하십니다. 70세 박영호님은 낮에 졸음이 사라지고 다시 등산을 시작하셨어요. 여러분도 가능합니다. 나이는 상관없습니다. 지금 몇 살이시든 지금 얼마나 자주 화장실을 가시든 이 방법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타이밍과 온도와 함께 먹는 음식입니다. 이 3가지를 모르면 아무리 바나나를 먹어도 소용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에서 알려드릴 내용은 이겁니다. 첫째, 왜 밤에 자꾸 화장실을 가게 되는지 진짜 원인 3가지. 둘째, 바나나가 어떻게 그 원인들을 해결하는지 과학적 근거. 셋째, 정확한 섭취 시간과 방법. 넷째, 절대 하면 안 되는 실수들. 다섯째, 효과를 극대화하는 6가지 생활 습관. 이 5가지를 모두 알아야 진짜 변화가 일어납니다. 중간에 하나라도 놓치면 안 됩니다. 특히 마지막에 나올 6가지 생활 습관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반드시 들으셔야 해요. 그걸 모르면 바나나를 아무리 먹어도 효과가 절반밖에 안 납니다. 그리고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 매일 이런 귀한 정보들을 연구하고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응원이 있어야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정보를 전할 수 있어요.
좋아요 한 번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오늘 밤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내일 아침이면 이미 달라진 걸 느끼실 수도 있어요. 일주일 후면 가족들이 여러분의 변화를 알아챌 겁니다. 한 달 후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저를 믿고 단 10분만 투자해 주세요. 20분이 여러분의 앞으로 남은 수십 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매일 밤 통잠을 자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고 낮에 활력 넘치는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게 오늘 이 영상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진짜로 궁금하지 않으세요? 바나나 하나로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한지, 도대체 우리 몸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왜 따뜻하게 데워야 하는지, 언제 먹어야 하는지, 무엇과 함께 먹어야 하는지, 절대 하면 안 되는 실수는 뭔지, 이 모든 답이 지금부터 펼쳐집니다. 절대 중간에 끄지 마세요. 광고 나와도 참고 기다려주세요. 끝까지 보신 분들만 진짜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왜 밤마다 화장실을 가게 되는지 그 충격적인 진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껏 몰랐던 우리 몸의 비밀이 지금부터 밝혀집니다. 그 전에 여러분께 꼭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 연구실을 찾아오신 정순자 67세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의 사연을 들으시면 왜 제가 이렇게 절박하게 이 내용을 알려드리는지 이해하실 거예요. 정순자님은 제게 오시기 전까지 3년 동안 밤마다 4번에서 5번씩 화장실을 가셨습니다. 저녁 10시에 잠들면 새벽 12시, 2시, 4시, 6시 이렇게 깨셨대요. 처음에는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셨답니다. 주변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다들 비슷하다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냥 참고 지내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밤에 자주 깨다 보니까 낮에 정말 힘드셨대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온몸이 천근만근 무겁다고 하셨어요. 아침 식사 준비하는 것도 버거웠답니다. 낮에는 TV 보다가 그냥 꾸벅꾸벅 조시고요. 더 심각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에 마트에서 장을 보고 계단을 내려오시는데 갑자기 어지러우면서 중심을 잃으셨대요. 다행히 난간을 잡아서 큰 부상은 면하셨지만 그날 정말 무서웠다고 하셨어요. 한 발만 더 잘못 디뎠으면 큰 사고가 날 뻔했거든요. 그날 이후로 정순자님은 외출하는 게 두려워지셨답니다. 혹시 또 어지러우면 어떡하나, 넘어지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에 집 밖으로 나가기가 겁났다고 하셨어요. 친구들 만나는 것도 점점 줄이셨고 좋아하시던 등산도 그만두셨습니다. 가족들이 걱정해서 같이 나가자고 해도 피곤하다는 핑계로 거절하셨대요. 남편분도 걱정이 많으셨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활발하고 밝으시던 분이 집에만 있으면서 자꾸 한숨 쉬고 말도 없어지니까요. 손주들이 놀러와도 예전처럼 반갑게 맞아주지 못하셨대요. 그게 제일 속상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정순자님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박사님, 저 이제 늙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밤에 화장실 가는 게 뭐가 대수냐 싶었는데 이게 제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릴 줄은 몰랐어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제 가슴이 정말 아팠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해드렸습니다. 딱 한 가지만 해보시라고요. 저녁 8시쯤 바나나 한 개를 전자레인지에 30초 돌려서 따뜻하게 드시고 거기에 계피가루를 살짝 뿌려 드시라고 했죠. 정순자님은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정말 효과가 있을까 싶으셨던 거죠.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나니까 밤에 깨는 횟수가 4번에서 2번으로 줄었다고 연락이 왔어요. 2주 후에는 한 번만 깨거나 가끔은 아예 아침까지 통잠을 자는 날도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한 달 후에 다시 오셨을 때 정순자님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박사님, 저 진짜 사람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환하게 웃으시더라고요. 밤에 푹 자고 나니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가볍고 머리도 맑다고 하셨어요. 낮에 졸음도 안 오고 집안일 하는 것도 전혀 힘들지 않다고요. 다시 친구들 만나러 나가기 시작하셨고 손주들하고도 신나게 놀아주실 수 있게 되셨답니다. 가장 기뻤던 건 다시 등산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남편분이랑 일주일에 2번씩 동네 뒷산에 오르신다고 하셨어요. 예전에는 계단만 봐도 무서웠는데 이제는 산에도 올라갈 수 있는 체력이 생겼다면서 정말 행복해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정순자님처럼 밤에 화장실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분들이 단순히 나이 탓으로 돌리고 포기하고 계시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이웃, 친구 중에도 밤에 화장실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 영상 하나가 그분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내용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바나나를 언제 먹어야 하는지,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무엇과 함께 먹어야 하는지, 절대 하면 안 되는 실수는 뭔지 이 모든 걸 정확히 알아야 정순자님처럼 변할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올 내용을 놓치시면 바나나를 먹어도 효과가 절반밖에 안 나요. 아니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중간에 끄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수면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지혜입니다. 제가 20년 동안 연구하고 수천 명을 만나면서 확인한 내용이에요. 이걸 끝까지 들으시고 실천하시면 여러분도 정순자님처럼 진짜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걸 바꿉니다. 그 습관을 모르면 지금까지 들으신 모든 내용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도 정순자님처럼 다시 활기찬 일상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밤마다 화장실 가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고 낮에 하고 싶은 일들을 마음껏 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게 작은 습관의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밤에 자꾸 화장실을 가게 되는지 그 진짜 원인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몰랐던 우리 몸의 비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도대체 왜 밤에 자꾸 화장실을 가게 되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크게 3가지 원인이 있어요. 첫 번째는 바소프레신이라는 호르몬이 줄어드는 겁니다. 이 호르몬 이름 처음 들어보시죠? 어려운 이름인데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뇌에서 나오는 이 호르몬은 밤에 소변을 덜 만들라고 신장에 신호를 보냅니다. 젊을 때는 이 호르몬이 저녁부터 밤 사이에 충분히 나와서 밤새 편하게 잘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스트레스가 쌓이고 수면 리듬이 깨지면 이 호르몬 분비가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신장이 밤에도 낮처럼 계속 소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당연히 자꾸 화장실에 가고 싶어지는 거죠. 국내 수면 생리학 연구팀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요. 60세 이상 분들 중 절반 이상이 밤 시간대 바소프레신 분비가 정상치보다 30% 이상 낮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밤에도 신장이 쉬지 않고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소변이 계속 만들어지는 겁니다. 제가 만난 박영우 68세님도 똑같은 문제셨어요. 밤에 3번씩 깨서 화장실을 가느라 정말 힘들어 하셨거든요. 낮에는 피곤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짜증도 자주 나신다고 하셨어요. TV 보다가도 꾸벅꾸벅 조시고 친구들 만나서 얘기할 때도 집중이 안 되신다고요. 그런데 수면 패턴을 조금씩 바로잡고 저녁마다 따뜻한 바나나를 드시기 시작하신 뒤에 단 2주 만에 밤에 깨는 횟수가 1번으로 줄었습니다. 지금은 가끔 아예 아침까지 통잠을 주무신다고 하세요. 표정도 밝아지시고 다시 활력을 되찾으셨어요. 왜 이런 변화가 생긴 걸까요? 바나나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 몸속에서 세로토닌으로 바뀌고요. 세로토닌은 다시 멜라토닌으로 전환됩니다. 멜라토닌은 수면 호르몬이라고 불리는데요. 이게 잘 분비되면 바소프레신 분비도 자연스럽게 정상화됩니다. 쉽게 말하면 수면 리듬이 제대로 돌아가면 밤에 소변을 덜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을 덜 가게 되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우리 몸은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나나를 반드시 따뜻하게 데워서 드셔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차갑게 먹으면 소화가 더디고 트립토판의 흡수율도 떨어지거든요. 따뜻하게 데우면 영양소가 더 빨리 흡수되고 효과도 훨씬 좋아집니다. 시간도 중요해요. 잠자기 2~3시간 전, 그러니까 저녁 8시 전후가 가장 좋습니다. 전자레인지에 30초 정도 돌리거나 팬에 살짝 구워서 드시면 됩니다. 너무 늦게 드시면 소화가 덜 돼서 오히려 불편할 수 있으니까 이 타이밍을 꼭 지키세요. 혹시 요즘 밤에 한 번이라도 깨신다면 오늘부터 이 시간대를 꼭 기억해 보세요. 저녁 8시 따뜻한 바나나 1개.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원인을 말씀드릴게요. 우리 몸속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야간뇨를 악화시키는 정말 큰 원인이거든요. 짠 음식 좋아하시죠? 국물 요리, 김치, 젓갈, 장아찌 이런 거 자주 드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도 이해해요. 우리 세대는 그렇게 먹고 자라왔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음식들을 자주 먹으면 체내에 나트륨이 쌓인다는 겁니다. 나트륨이 쌓이면 신장은 이걸 희석하기 위해서 더 많은 물을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더 많은 소변을 만들어내요. 특히 밤에 이런 현상이 심해지면 자꾸 화장실을 가게 되는 거죠. 한국영양학회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60대 이상 분들 중 70%가 칼륨 섭취량이 권장치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고 합니다. 칼륨은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이게 부족하면 나트륨이 계속 쌓이게 되는 거예요. 김명자 72세님이 딱 그런 경우셨습니다. 국물 음식과 김치를 정말 좋아하셨어요. 하루 3끼 모두 국이나 찌개를 드셨고 김치는 매 끼니마다 한 접시씩 드셨거든요. 그러다 보니 나트륨 섭취량이 엄청나게 높았던 거죠. 밤에는 4번에서 5번씩 화장실을 가셨어요. 그것도 매일 밤마다요. 낮에는 다리가 붓고 얼굴도 퉁퉁 부으셨대요. 혈압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었고요. 정말 힘드셨을 거예요. 제가 권해드린 건 저녁마다 따뜻한 바나나 반 개를 꾸준히 드시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반 개만 시작하셨거든요. 당뇨가 조금 있으셔서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야간뇨 횟수가 4번에서 1번으로 줄어든 겁니다. 다리 붓기도 많이 빠졌고 얼굴도 한결 가벼워 보이셨어요. 혈압도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고요. 김명자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박사님, 바나나 하나가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 줄 몰랐어요. 바나나 하나에 들어있는 칼륨이 과도한 나트륨을 배출해주면서 소변량 자체를 줄여준 거예요. 하루 1개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드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칼륨이 체내에 쌓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장에 문제가 있으시거나 관련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신 후에 드세요.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혹시 짠 음식 얼마나 자주 드시나요? 국물 요리 좋아하시나요? 김치는 매 끼니마다 드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저녁에 따뜻한 바나나 1개를 추가해 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정말 큰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3번째 원인을 말씀드릴게요. 바로 방광 근육이 과민해지는 겁니다. 이게 생각보다 정말 많은 분들이 겪는 문제예요. 방광벽은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근육이 건강하면 소변이 어느 정도 차도 편안하게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스트레스가 쌓이고 카페인을 과도하게 섭취하고 수면이 부족해지면 이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만 소변이 차도 신호를 보내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방광이 반도 안 찼는데 뇌에서는 빨리 화장실 가라고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자꾸 화장실을 가게 되는 겁니다. 유럽영양의학회에서 발표된 연구 결과를 보면 마그네슘 보충이 방광 근육의 긴장을 완화시켜서 배뇨 횟수를 줄였다고 합니다. 마그네슘은 근육을 이완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방광 근육도 마찬가지예요. 이정호 65세님은 커피를 정말 좋아하셨어요.
하루에 4잔씩 드셨는데 그중 2잔은 저녁에 드셨습니다. 저녁 6시쯤 한 잔, 저녁 식사 후에 또 한 잔 이렇게요. 카페인은 방광을 자극하고 근육을 긴장시키거든요. 그래서 밤에 2~3번씩 깨서 화장실을 가셨어요. 낮에도 화장실을 자주 가셨고요. 외출할 때도 항상 화장실 위치부터 확인하셨대요. 여행 가는 것도 꺼리게 되셨고요. 화장실이 걱정되어서요. 제가 권해드린 건 커피를 줄이고 대신 따뜻한 바나나를 드시는 거였습니다. 바나나에는 마그네슘이 풍부하게 들어있거든요. 이정호님은 처음엔 커피를 끊기 정말 힘들어 하셨어요. 그래서 조금씩 줄여나가기로 했습니다. 첫 주에는 저녁 커피 한 잔만 끊으셨어요. 대신 따뜻한 보리차로 대체하셨죠. 둘째 주에는 저녁 커피를 완전히 끊으셨고요. 그리고 저녁 8시쯤 따뜻한 바나나를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만에 밤중 화장실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낮에도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어서 외출하는 게 훨씬 편해졌다고 하셨어요. 지금은 커피를 하루 2잔만 드시는데 오전에만 드신대요. 저녁에는 절대 안 드시고요. 바나나의 마그네슘이 방광 근육을 이완시켜주면서 소변을 더 오래 참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카페인을 줄이니까 방광이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도 줄어든 거죠. 카페인 음료 줄이기 힘드시죠? 저도 합니다. 하지만 잠들기 전만이라도 따뜻한 보리차나 허브차로 대체해보세요. 그리고 저녁 8시쯤 따뜻한 바나나 1개를 드시면 마그네슘이 자연스럽게 보충됩니다. 하루 커피 몇 잔 드시나요? 특히 저녁에도 드시나요? 혹시 그게 밤잠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이 3가지 원인, 바소프레신 감소, 나트륨과 칼륨의 불균형, 방광 근육 과민, 이것들이 서로 맞물려서 야간뇨를 악화시킵니다. 하나만 문제가 있어도 힘든데 3가지가 다 문제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이 3가지를 바로잡으면 몸이 보내는 신호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따뜻한 바나나 1개가 이 3가지를 모두 해결해 줄 수 있어요. 트립토판으로 바소프레신 분비를 정상화하고, 칼륨으로 나트륨을 배출하고, 마그네슘으로 방광 근육을 이완시키는 거죠. 하나의 식품이 3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자연이 주는 선물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바나나만 먹는다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생활 습관도 함께 바꿔야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생활 속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바나나도 중요하지만 생활 습관을 함께 바꿔야 진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총 6가지인데요. 하나씩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저녁 수분 섭취를 조금씩 줄이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물을 많이 마셔야 건강하다고 생각하시잖아요. 맞는 말입니다. 수분 섭취는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걸 아셔야 해요. 저녁 6시 이후부터는 수분 섭취를 서서히 줄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밤에 소변이 많이 만들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예요. 낮 동안에는 충분히 마시세요. 특히 아침, 점심 시간대에 물을 많이 마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저녁 6시 이후에는 조금씩만 마시는 거예요. 갈증이 나면 어떻게 하냐고요? 한 모금씩만 마시세요. 입안을 헹구는 정도로만 충분합니다. 목이 말라서 견딜 수 없을 정도가 아니라면 조금씩만 마시는 게 좋아요. 특히 잠들기 직전에 물 1컵 마시는 습관 있으신 분들 많으시죠? 그 습관부터 바꿔보세요. 정말로 목이 마르시면 입만 헹구고 뱉으세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면 밤에 소변이 덜 차게 되고 자연스럽게 화장실 가는 횟수도 줄어듭니다. 두 번째는 카페인과 알코올을 피하는 겁니다. 이거 정말 중요해요. 커피, 홍차, 녹차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이뇨작용을 촉진합니다. 쉽게 말하면 소변을 더 많이 만들게 하는 거죠. 알코올도 마찬가지예요. 술 드시면 처음에는 잠이 잘 올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밤중에 자꾸 깨게 되고 화장실도 자주 가게 된다는 겁니다. 알코올이 분해되면서 수분이 많이 필요해지거든요. 그래서 신장이 소변을 더 많이 만들어내요. 저녁 이후에는 커피, 홍차, 맥주 같은 걸 피하고 대신 따뜻한 보리차나 허브차로 대체해 보세요. 카모마일차, 라벤더 차 같은 허브차는 오히려 수면에 도움이 됩니다. 마음도 편안해지고요. 일주일만 줄여도 수면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이 이것만 바꿔도 밤에 깨는 횟수가 확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커피 끊기 힘드시죠? 저도 합니다. 그런데 일주일만 참아보세요. 일주일만 지나면 몸이 적응합니다. 그리고 저녁 커피가 없어도 충분히 견딜 수 있다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세 번째는 더블 배뇨 습관입니다. 이거 아시는 분들 많지 않으세요? 정말 효과적인 방법인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더블 배뇨가 뭐냐면 잠들기 전에 화장실에 갔다가 30초 정도 기다렸다가 한 번 더 시도해 보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하냐면요. 첫 번째 배뇨로는 방광이 완전히 비워지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나이가 들면 방광 근육이 약해져서 소변이 조금 남아있게 됩니다. 그 남은 소변 때문에 밤에 또 깨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에서 이를 보시고 나서 30초 정도 기다리세요. 그리고 한 번 더 시도해 보는 거예요. 억지로 힘을 주지 말고 편안하게요. 그러면 남아있던 소변이 조금 더 나올 거예요. 이렇게 남은 소변까지 깨끗하게 비워주면 밤중에 깰 가능성이 훨씬 줄어듭니다. 처음엔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습관이 되면 정말 효과적입니다. 이 방법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으시다면 오늘 밤부터 꼭 시도해 보세요. 네 번째는 침실 온도를 적절하게 유지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인데 사실 정말 중요해요. 너무 덥거나 추우면 우리 몸이 체온을 조절하기 위해서 땀을 흘리거나 소변을 더 만들어냅니다. 밤에 이불을 걷었다 덮었다 반복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게 다 체온 조절이 안 되고 있다는 신호예요. 몸이 불편한 거죠. 그러면 숙면을 취할 수 없어요. 침실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정도가 가장 안정적입니다. 너무 덥지도 춥지도 않은 딱 적당한 온도죠. 만약 추위를 많이 타신다면 두꺼운 이불을 덮기보다는 따뜻한 양말을 신어보세요. 발을 따뜻하게 해주면 전체 체온이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신기하게도 발만 따뜻하면 온몸이 따뜻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얇은 이불을 덮고 양말을 신는 게 두꺼운 이불을 덮는 것보다 훨씬 좋아요. 혹시 밤마다 이불을 걷었다 덮었다 반복하시나요? 그렇다면 침실 온도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온도계를 하나 놓고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적정 온도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정말 달라집니다. 다섯 번째는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겁니다. 스트레스가 야간뇨와 무슨 상관이냐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큰 관계가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우리 몸의 호르몬 균형을 완전히 깨뜨리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바소프레신 분비도 스트레스 때문에 줄어들어요. 그러면 밤에 소변이 더 많이 만들어지고 자꾸 깨게 되는 거죠.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방광 근육도 긴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만 차도 화장실 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잠들기 전 5분만이라도 깊은 호흡이나 가벼운 명상으로 마음을 안정시켜 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그냥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면서 배가 부풀어 오르는 걸 느껴보세요. 그리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면서 배가 들어가는 걸 느껴보세요. 이렇게 5번만 반복해도 마음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 몸은 리듬을 기억하거든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면 몸이 그 리듬을 익혀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시간이 되면 졸리고 아침에 개운하게 깨게 됩니다. 요즘 마음이 편안하게 쉬고 계신가요? 혹시 걱정이나 근심이 많으신가요? 잠들기 전 5분, 자신만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날 있었던 좋은 일들을 생각해 보는 것도 좋아요.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6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말씀드릴게요. 바로 따뜻한 바나나 습관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를 다 실천하기 어렵더라도 이것만은 꼭 해보세요. 정말로 효과가 있습니다. 저녁 8시쯤 바나나 1개를 전자레인지에 30초 정도 데워서 드세요. 꺼내보면 바나나가 따뜻하고 부드러워져 있을 거예요. 거기에 계피가루를 반 티스푼 정도 뿌려 드시면 더 좋습니다. 계피는 혈당을 안정시켜주고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바나나와 함께 먹으면 시너지 효과가 나죠. 향도 좋고 맛도 좋아요. 달콤하고 향긋한 간식이 되는 거예요. 하루 1개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드실 필요는 없어요. 만약 당뇨가 있으시다면 반 개부터 시작해보세요. 혈당을 체크하면서 조절하시면 됩니다. 바나나의 당은 천천히 흡수되는 좋은 당이지만 그래도 당뇨가 있으시면 조심하셔야 하니까요. 전자레인지가 없으시다면 팬에 살짝 구워도 좋아요. 버터를 조금 두르고 약한 불에서 앞뒤로 2분씩 구우면 향긋하고 달콤하게 익습니다. 생바나나보다 훨씬 부드럽고 소화도 잘 되죠. 계피가루 대신 꿀을 조금 뿌려도 맛있습니다. 견과류를 잘게 부숴서 올려 드셔도 좋고요. 자기 입맛에 맞게 드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따뜻하게 데워서 드시는 거예요. 오늘 밤 한번 시도해 보실래요? 정말 간단하지만 효과는 놀라울 겁니다. 제가 만난 수천 명이 이 방법으로 변화를 경험했어요.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렇게 6가지를 함께 실천하면 몸의 리듬이 서서히 회복됩니다. 하루아침에 변하진 않아요. 그런데 일주일만 꾸준히 해보세요.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밤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한결 가벼워질 거예요. 낮에 졸음도 줄어들고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있는 활력이 생길 겁니다. 처음엔 6가지가 많다고 느껴지실 수 있어요. 그럼 하나씩 추가해 보세요. 오늘은 바나나만 시작하시고, 내일은 저녁물 줄이기를 추가하시고, 모레는 커피 줄이기를 추가하시고 이런 식으로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는 겁니다. 한두 번 깜빡하고 못했다고 해서 그만두지 마세요.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조금씩이라도 실천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여러분,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죠. 제가 여러분께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건 딱 2가지입니다. 첫째, 야간요는 절대로 나이 탓이 아닙니다. 그냥 늙어서 그런 거라고 체념하지 마세요. 이건 여러분 몸이 보내는 신호예요. 균형이 깨졌다는 경고입니다. 그 경고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둘째, 그 균형을 되돌리는 열쇠는 거창한 게 아닙니다. 비싼 약이나 복잡한 치료가 아니에요. 따뜻한 바나나 1개 같은 아주 작은 습관의 변화입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잘못된 상식에 기대어 밤마다 잠을 설치십니다. 나이가 들면 원래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몸은 점점 더 피로해집니다. 낮에는 졸음이 쏟아지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짜증이 늘어납니다. 가족들과의 관계도 멀어지고 외출도 꺼리게 되죠. 좋아하던 취미 생활도 그만두게 되고요. 삶의 질이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냥 늙어서 그런가 보다 하면서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면 달라집니다. 정말로 달라져요. 밤에 깨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고 아침에 개운함이 돌아옵니다. 낮에도 활력이 생기고 하고 싶은 일들을 다시 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분들이 이 변화를 직접 경험하셨어요. 정순자 67세님은 밤에 4번씩 깨던 게 1번으로 줄었습니다. 3년 동안 고생하던 야간요에서 완전히 벗어나셨어요. 지금은 다시 친구들을 만나고 취미 생활을 즐기고 계세요. 박영우 68세님은 2주 만에 통잠을 자기 시작했어요. 낮에 졸음이 사라지고 다시 등산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전에는 계단만 봐도 두려웠는데 이제는 산에도 올라가실 수 있는 체력이 생겼어요. 김명자 72세님은 몸에 붓기가 빠지고 혈압도 안정되었죠. 밤에 5번씩 깨던 게 이제는 1번만 깬다고 하십니다. 낮에도 몸이 가볍고 활력이 넘친다고 하세요. 이정호 65세님은 낮에 졸음이 사라지고 친구들과의 모임도 다시 즐기게 되셨습니다.
외출할 때 화장실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여행도 다니실 수 있게 되셨어요. 이 모든 변화가 작은 습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거창한 게 아니었어요. 저녁 8시 따뜻한 바나나 1개, 저녁 수분 조절, 카페인 줄이기, 더블 배뇨, 침실 온도 조절, 스트레스 관리 이런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추천드리는 단 하나의 실천이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오늘 저녁 8시 따뜻하게 데운 바나나 반 개와 계피 한 꼬집. 그것이 시작입니다. 거창한 각오나 준비는 필요 없어요. 그냥 오늘 저녁부터 시작해보세요. 바나나를 전자레인지에 30초 돌리세요. 꺼내서 접시에 담고 계피가루를 살짝 뿌리세요. 천천히 드시면서 오늘 하루를 정리하세요. 이 작은 의식이 여러분의 밤을 바꿀 겁니다. 일주일만 해보세요. 분명히 달라진 걸 느끼실 거예요. 밤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른 습관들도 하나씩 추가해 보세요. 저녁 6시 이후에는 물을 조금씩만 마시고 커피는 낮에만 드시고 잠들기 전에는 더블 배뇨를 시도해 보세요. 침실 온도를 18도에서 20도로 맞추고 잠들기 전 5분만 깊은 호흡으로 마음을 안정시켜 보세요. 이 모든 게 합쳐지면 몸의 리듬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바소프레신 분비가 정상화되고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이 맞춰지고 방광 근육이 이완되면서 밤에 소변을 덜 만들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어드는 거죠. 한 달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밤에 푹 자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고 낮에 활력 넘치는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하고 싶었던 일들을 다시 할 수 있게 되고요. 가족들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친구들도 다시 만나게 될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잠들기 전 5분 명상으로 수면 호르몬을 높이는 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멜라토닌과 바소프레신 분비를 자연스럽게 높일 수 있는지 구체적인 명상 방법과 함께 말씀드릴게요. 수면의 질을 완전히 바꾸고 싶으신 분들은 꼭 다음 영상도 기다려주세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정보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가족 중에 밤마다 화장실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부모님께 보내드려도 좋고 친구분께 공유해드려도 좋아요. 이웃 중에 고생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알려드리세요. 작은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수면을 바꿀 힘이 있습니다. 나이 탓으로 돌리지 마세요. 그냥 늙어서 그런 거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고 작은 습관을 바꾸기 시작하세요. 그 시작이 바로 오늘 저녁 8시 따뜻한 바나나 1개입니다. 전자레인지에 30초만 돌리면 됩니다. 계피가루 한 꼬집 뿌리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합니다. 거창한 게 아니에요. 오늘부터 실천하실 분 계신가요? 댓글로 다짐 한마디 남겨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줄만 남겨주셔도 좋아요. 그 다짐이 여러분을 더 강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다시 댓글 남겨주세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알려주시면 저도 정말 기쁠 것 같아요. 다른 분들에게도 큰 용기가 될 거고요. 여러분의 건강한 밤을 응원합니다. 오늘 밤부터 따뜻한 바나나와 함께 편안한 숙면을 경험하세요. 내일 아침 개운하게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를 믿고 한번 시도해보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